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핫한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이번 주에는 토트넘 허스퍼와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을 앞두고 지난 시즌 득점왕인 손흥민 선수 그리고 올 시즌 득점왕이 매우 유력하다고 해도 설레발이 아닐 정도의 득점력 보이고 있는 홀란 선수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홀란 선수 얼마나 뛰어난지 지금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홀란 득점왕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예, 홀란 선수가 엄청난 지금 득점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 득점왕, 올 시즌 득점왕이 될 선수의 대결이라고 해도 앞서 나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홀란 선수 현재 기록 좀 경이로운 수준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그 웨스트햄하고의 개막전에서 2골을 기록했었는데요. 이게 그 세르히오 아게로가 이제 2011년 8월에 기록한 이래로 맨시티 선수는 그 다음으로 멀티골을 기록한 선수 등극을 한 거죠, 개막전에. 사실 뭐 아구에로 선수 자체도 뭐 대단한 공격수였고 맨시티에서 사실 동상을 세울 정도의 선수였는데 그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홀란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안 통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우려를 다 깨부시고 있습니다. 그 두 골이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정말 기록 제조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이거는 이제 3라운드 뉴캐슬 원정, 개막전도 원정이었거든요. 그 뉴캐슬 원정에서도 또다시 이제 골을 넣으면서 맨시티 선수는 이제 역대 세 번째로 아데바요르와 은펜자에 이어서 세 번째로 데뷔 기준이죠. 맨시티 데뷔 기준 두 경기 연속 원정골을 기록한 선수 등극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최고 골잡이의 뭐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해트트릭 한 경기 3골을 빠르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4라운드 때 그 팰리스하고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이제 홀란드는 노르웨이 리그,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오스트리아 컵, 분데스리가, 그리고 포칼,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까지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 등극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참가하는 거의 모든 대회에서 해트트릭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해트트릭이 뭐 일상적인 일이다. 뭐 이런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플러스 노르웨이 대표팀에서도 2경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프로 선수가 이게 해트트릭을 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매치볼을 선물하긴 하는데 매치볼이 뭐 많이 쌓여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안 챙겨가고 싶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자친구가 스토커죠.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의 구단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로 지금 등극을 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맨시티 데뷔 기준 4라운드까지, 이게 네 번째 경기까지 최다골을 타이를 기록한 겁니다. 아구에로와 함께 6골로요. 근데 너무나도 진짜 닮은 골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4라운드까지는. 개막전 2골, 그 다음에 3라운드 1골, 그 다음에 4라운드 해트트릭. 기록이 거의 똑같았네요. 하지만 5라운드 결과는 좀 달랐죠. 5라운드에서 백투백 해트트릭,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구에로의 기록을 이제 넘어서는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데뷔 후 5경기 기준 단순히 맨시티를 넘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기록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백투백 해트트릭이라는 게 벌써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건데 너무나 빠른 시간에 달성을 했어요. 프리미어리그 역대 8번째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뭐 데뷔 기준도 아니고 1라운드 기준도 아니고요. 그냥 전체를 놓고 봐도 뭐 그가 퀸스 파크 레인저스의 과거 그 레스 퍼디난드라는 뭐 잉글랜드 레전드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아스날의 레전드인 이안 라이트가 또 기록을 한 적이 있었고요. 티에리 앙리가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디디에 드록바가 기록을 한 적이 있고 웨인 루니가 기록한 적이 있고 해리 케인이 2번을 기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수는 그가 7번째이고 이제 그 총 횟수는 8번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사실 이제 홀란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경력이 시작됐는데 이미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데뷔 기준으로 봤을 땐 이 기록이 더욱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하면요. 5경기만에 헤트트릭 2번이잖아요. 최단 기간입니다. 사실 이전 기록이 덴바바가 21경기 만에 2번 헤트트릭 한 것이니까 거의 16경기 차이. 거의 뭐 누구도 이 기록을 재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줄인 거죠. 게다가 저는 놀라웠던 게 이 노팅엄 포레스트전은 퍼펙트 헤트트릭이었잖아요. 일단 뭐 그 왼발로 이 선수가 원래 왼발잡이여가지고 왼발골이 많거든요. 왼발로 선제골을 넣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로 2번째 골을 넣었었고 그 다음에 헤딩으로 타점 높은 헤딩으로 3번째 골. 근데 이 중에 2골이 다 경합 상황에서 넣었죠. 수비를 튕겨내고. 저 놀랐던 게 이 사진에 나오지만 왼발 슈팅 넣을 수는 있지만 상대가 잡고 끄는데도 이 중심을 잡으면서 왼발로 밀어넣었던 것. 그리고 헤더 슈팅도 혼자 프리하게 한 게 아니라 상대가 비비고 있는 상태에서 넣었던 것. 결국에는 또 왼발잡이인데 오른발 골까지 넣었으니까 이 3골 모두 뭐 주워 먹은 건 없다. 자기의 능력으로 넣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이제 이 많은 기록들이 신기록으로 많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9골은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데뷔 기준으로 5경기에서 8골을 미킨하고 이제 그 아구에로가 기록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걸 넘어서는 신기록이었던 거죠. 이러면서 그 한 달 기준 9골로 역대 2위에 올랐어요. 그 리버풀의 루이스 수아레스가 이제 2013년에 10골 넣었는데요.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수아레스는 12월이잖아요. 박싱데이가 있잖아요. 7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홀란드는 5경기에서 그리고 경기당 득점으로 따지면 이 한 달간의 득점 기록 홀란이 역시 최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게다가 이 홀란 선수의 기록은 다른 이제 팀 전체 득점에 비견할 만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그가 뭐 5라운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홀란드보다 더 골을 많이 넣은 팀은 맨시티와 리버풀, 아스날, 브렌트포드, 스퍼스 이렇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토트넘이죠, 스퍼스가. 결국에 이제 홀란 선수의 득점력은 지금 뭐 타의 출종을 보러하는 좀 상황인데 팀 득점 6위인 거죠. 예, 혼자서 이제 뭐 다른 팀들이 다 넣을 만큼 넣었다. 물론 이제 맨시티가 워낙 또 화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지원도 많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쉽지 않은 기록. 왜냐하면 이전에도 맨시티는 잘했는데 그 전에는 다른 맨시티 공격수들이 이렇게 기록을 못 냈기 때문에 홀란이 잘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어코 10호 골 우리가 봤어요. 예, 그 6라운드 빌라전에서 이제 마침내 또다시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10골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뭐 프리미어리그 역대로 따지더라도 그 최단 기간 10득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타이긴 하거든요. 데뷔 기준 하면 타이네요. 근데 미킴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데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그 기록을 달성한 거고 이제 홀란드는 9월 초에 달성을 한 거니까 시기상은 더 훨씬 빠르고 경기 수로 하더라도 동률인 거죠. 6경기 10골은. 그리고 이런 활약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개막전에도 홀란이 터지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터졌습니다. 바로 그 맨시티 데뷔전에서 또다시 이제 멀티골을 넣으면서 데뷔골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그 맨시티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데뷔전과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 모두 골을 넣은 선수가 처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득점왕은 홀란이 예약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기록을 좀 보시면요. 뭐 물론 미트로비치도 6골을 넣고 있긴 하지만 홀란 선수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 골을 먼저 도달을 했고 이 기록이 이제 맨시티 팀 내에서도 지분이 상당해요. 네, 그러니까 맨시티가 20골 넣고 있는데 홀란이 10골 절반을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팀으로 따지더라도요. 홀란드보다 더 골을 많이 넣은 팀이 브렌트포드, 리버풀, 아스날, 토트넘, 브라이튼. 왜냐면 맨시티 10골 빼면은 10이 동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동 6위가 됩니다. 네, 결국에는 한 팀의 득점만큼을 혼자 해내고 있는 엄청난 기록. 프리미어리그를 씹어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외국인 선수로 좁혔을 경우에는 이미 지금까지의 기록만으로도 한 시즌 최다골에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 아닌가요? 네, 실제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제 뭐 외국인 선수 데뷔 시즌 뭐 최다골을 넘어서 뭐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기록을 깨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소환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역대로 따지면은 페르난도 토레스가 이제 리버풀 데뷔 시즌에 24골로 최다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구에로가 데뷔 시즌에 23골을 기록을 했던 거였죠. 예, 뭐 판니셀리도 23골을 기록했듯이 이제 뭐 20골 넘게 넣은 선수들 많은데 홀란 선수 같은 경우에 이 페이스라면 뭐 30골은 충분히 넘지 않겠느냐. 게다가 이제 지금 이 순위권에도 이미 올레 군나르 솔샤르의 18골이 있는데 이 8골은 뭐 금방 따라잡을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 선수 기록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지금까지 몇 골이었나요? 일단 뭐 그 앨런 시어러 그 블랙번 시절이었죠. 저거는 1994, 95 시즌에 34골 그리고 또 이제 앤디 콜이 1993, 94 시즌에 뉴캐슬 소속으로 그 34골을 기록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때는 42라운드까지 경기 수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팀이 많았죠, 프리미어리그에. 그러니까 이제 그 38경기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모하메드 살라가 2017-18 시즌에 32골을 기록했을 때가 최다골이었던 거죠. 참고로 이게 그 모하메드 살라한테 리버풀 데뷔 시즌인데요. 아까 그 외국인 선수 데뷔 시즌에 빠진 이유는 살라가 과거에 첼시에서 뛰었던 그렇죠. 거의 뛰진 못했지만 어쨌건 간에 경력은 있으니까.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살라의 리버풀 첫 시즌의 그 임팩트를 지금 홀란이 보여주고 있는 수준인데 지금의 흐름은 초반 기세는 훨씬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앨런 시어러가 이미 종망을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일찍 한 거였어요. 그가 그 5월에 이제 홀란이 맨시티 온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을 때 그때 뛰기 전에 그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난 사실
40골을 넣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역시 숙자랄이었다 이런 식으로 역시 시어러가 딱 좋아할 만한 타입의 공격수예요. 그러니까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절대 피하지 않고 그 전진성이 있고 무조건 타격하는. 근데 혼란을 안 좋아할 만한 그 유형이라고 할 감독이 있을까요? 뭐 그래도 어쨌건 간에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찌됐거나 혼란은 시어러의 픽을 받았다. 올 시즌 그럼 유럽 5대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혼란 선수의 득점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일단 뭐 유일하게 2자릿수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뭐 항상 이 득점왕 경쟁하면은 지난 시즌 골든슈도 레반도프스키였잖아요. 근데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5골이고 은바페가 7골, 네이마르가 7골, 미토비치가 6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은바페, 네이마르 뭐 리그왕에서 분명히 폭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이제 혼란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선수로 골든슈를 받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리미어리그가 골든슈 수상자가 적거든요. 일단 뭐 그 과거에 썬더랜드에서 뛰었던 케빈 필립스가 첫 골든슈 수상자였고요. 2000 시즌에 티에리 앙리가 2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스날에서. 그리고 이제 호날두가 맨유 시절에 이제 골든슈 탔었고요. 마지막 골든슈가 리버풀 시절에 루이스 수아레스였던 거였죠. 사실 뭐 지난 그 상당 부분의 기간 동안 호날두와 메시가 워낙 또 골을 많이 넣기도 했기 때문에 쓸어가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그 바통을 이었고 그러면서 독주 체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혼란이 아마도 이제 맨시티에서 골든슈를 수상할 유력할 선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혼란 선수 입단 후 기록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골을 넣지 못한 2라운드 본머스전에도 도움을 올렸어요. 사실 뭐 본머스전에 골을 못 넣은 게 의아하다고 지금 생각이 될 정도예요. 4대 0으로 이겼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좀 이제 거친 견제를 좀 받다 보니까 도움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 경기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7경기 연속 그리고 또 이제 5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혼란 선수의 슈팅 기록을 보면 확실하게 좀 기회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기회가 많이 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홀란드는 굉장히 그 적은 터치에도 슈팅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슈팅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팅 숫자가 4.2회로 미트로비치에 이어서 2위에 해당을 하는 거죠. 미트로비치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득점왕 출신으로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혼란의 득점왕 경쟁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시즌 그 42골을 넣었었죠. 챔피언십에서. 물론 챔피언십이 경기 수가 많긴 하지만요. 44경기까지 있고 아마 제 기억에 미토비치가 43경기에서 42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해요. 대단한 기록을 이제 보유한 선수인데 혼란 선수 그렇다면 득점 위치는 어딜까요? 그래도 이 선수는 거의 페널티 박스 안에 여우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거의 박스 안에 이제 집중되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슈팅 25회 중에 유효 슈팅이 15회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고, 정확성. 또 이제 유효 슈팅 15회 중에 10골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선수 때리면 거의 골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효 슈팅 정확성과 슈팅 득점 전환율까지 대단하다. 아주 많은 슈팅을 난사해서 만든 기록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뭐 세부 기록인 건데요. 출전 시간으로 나누면요, 이거를 90분당 1.86골을 넣고 있고요, 현재까지요. 경기당 한 골이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49분당 한 골을 넣고 있는 거고요. 이거 경기당 2골 넣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슈팅 정확도가 63%고요. 그 이제 슈팅 대비 골 전환율이 42%입니다. 압도적인 기록인데요. 물론 이제 자하 선수가 윙포워드로서 이제 슈팅 정확성 80%, 이제 뭐 전환율 40%로 기회 대비 득점이 많긴 했는데 어쨌거나 혼란 선수도 맨시티 선수라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기회 속에 이런 골을 넣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효율적으로도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혼란 선수 하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놀랐던 게 엄청난 거구인데 미칠 듯한 스피드. 이전에 이런 유형의 선수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통상적으로는요 33km/h만 나와도 빠르다라고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빨리 나올 때가 33km/h가 나와요. 근데 홀란드는 일단 이건 뉴캐슬전이었는데요. 35.16km/h를 찍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팅엄전에도 35.08km/h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놀랍습니다. 거구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를 유지하는 게 쉬울까? 사실 쉽지 않은데, 물론 이제 빠르면서도 이 선수가 득점력도 좋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현대 축구에서 정말 만들기도 어려운, 나타나기도 어려운 유형의 공격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이 이제 맨시티의 이 패스 축구,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하는 이 빌드업 축구에 잘 어울릴까라는 또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르트문트 시절에는 물론 뭐 이 선수가 연계를 못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강점이라고 할 수 없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비판론자들 같은 경우는 홀란드가 펩
축구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지적들을 했었어요. 하지만은 와가지고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80.5% 이거는 공격수는 상당히 좋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 이번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압박이 많고 또 밀집 수비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공을 연결하고 주고받으면서 플레이할 때 정밀성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 네. 맨시티에 와서 뭐 향상이 된 건지 아니면 동료들과 호흡이 잘 맞는지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얘기가 네. 나오겠지만요. 아직까지는 홀란드의 특성을 맨시티 선수들이 도르트문트 선수들보다는 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더 정확하고 더 축구를 잘하지만은 그런 건 있는데 그거 저는 그냥 홀란드 자체가 발전한 부분들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란드의 패스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기록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좀 흥미로운 기록이 오프볼 기록이에요. 이게 어떤 기록인가요? 이게 오프볼에서의 질주 횟수가 94회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 3위인 거거든요. 이게 뭐 8월 24일까지의 기록이긴 한데 하베츠가 1위, 루이스 디아스가 2위인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란드 하면 항상 그 상대 라인 뒤로 계속 질주를 해요. 그거를 멈추질 않거든요. 근데 맨시티는 밑에서부터 조립하는 축구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저는 포든하고 베실바가 더더욱 조금 홀란드하고 각각은 매우 잘하는데 홀란드의 특징을 아직까지는 잘 살리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홀란드가 이렇게 뛰어 들어갈 때 그거에 맞춰서 패스가 찔러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균도안이 그걸 그래도 좀 잘하는 선수여가지고, 그래서 이번 시즌, 지난 시즌 솔직히 균도안이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즌 다시 중용되는 이유는 홀란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홀란드의 플레이를 잘 맞춰주고 타이밍 맞춰서 패스를 주니까 팀 내 비중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맨시티 선수들도 뛰다 보면 특징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더더욱 찔러주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 그게 안 맞는데도 골이 없으면 맞기 시작하면 더 많은 골이 나올 수도 있다. 약간 이건 만화 같은 기록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그 요인 때문인지 그래도 팀 내 이 패스 숫자는 조금 많이 적습니다. 뭐 일단 홀란드 선수 자체가 원래 연계 그런 것들 많이 하는 유형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패스 숫자 자체가 원래도 적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지금은 너무 적은 편에 속해요. 일단 그 맨시티 선수들 중에서 그 절반 이상 출전한 그 전체 경기 대비 절반 이상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골키퍼인 에데르송보다도 적죠. 경기당 이제 14.3회 패스가 나온 것으로 보이니까 가장 많이 기록한 로드리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뭐 10분의 1 정도의 수준까지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 기록은 90분당 환산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패스를 많이 주고받을 상황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뭐 공이 없이 뛰거나 공이 왔을 때 마무리하거나 좀 이제 득점에만 거의 치중되어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도르트문트 시절보다도 확실하게 떨어진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기록도 저기 뭐 그러니까 보이겠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평균으로 따져도 19.1회인데 그러니까 5회 이상 떨어진 거죠. 어쨌든 이제 홀란 선수가 뭐 이런 기록이 떨어졌다고 해도 뭐 골을 잘 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잘 넣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충분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이런 패스 기록이 늘어나면서 홀란에게 더 많은 공이 집중되면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이고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이 홀란 선수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트넘이나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은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일단 포진도가 좀 어떻게 되죠? 현재는 4-3-3을 주 쓰고 있고요. 홀란드가 최전방에서고 포든하고 이제 베실바가 이번 시즌은 오른쪽 윙포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균도안이 중앙에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균도안하고 데브라이너하고 로드리가 이제 중원을 구축을 하고 칸셀로하고 워커하고 좌우 풀백에 이제 디아스하고 스톤스가 중앙 수비수 많이 나오긴 하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칸지가 상당히 좀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면은 스톤스가 최근에 조금 워커하고 스톤스가 폼이 안 좋잖아요. 맨시티가 이번 시즌 2무를 기록한 이유는 수비 쪽에서 너무 실점이 많아서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뉴캐슬전 3실점 하면서 무너졌다가 간신히 무승부를 만들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조금 변수가 있지 않을까 수비 쪽에서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포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죠.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요. 일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패배가 없는 두 팀 간의 대결이거든요. 토트넘과 맨시티. 그리고 맨시티가 뭐 지금 많은 팀들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라고 보였지만 그래도 토트넘도 기세가 좋은데 홀란 선수 토트넘이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으려면요 홀란드 선수한테 볼 배급이 되지 않도록 선수들이 그 앞에서 막아줄
필요성이, 그러니까 미드필더 라인을 확실하게 장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인을 최대한 내리고, 그러면서 벽을 두껍게 쌓으면서 패스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게 하면서, 이제 케인의 스루 패스에 이은, 손흥민 선수의 골. 솔직히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이 맨시티한테 이전 전승을 거둔 그렇죠. 패턴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공격은 계속 맨시티가 했어요. 그런데 한두 번의 찬스에 그걸 완전히 살려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맨시티 경기에서 모우라를 은근 중용을 했었어요. 왜냐면 모우라가 수비적으로 조금 공헌을 많이 해주니까. 아마 그런 걸 고려하면 그러면은 히샬리송이 또 중요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쿨루세스키보다는 아무래도 수비 가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히샬리송이 더 잘하니까. 어쨌건 간에 홀란드 선수 때 볼 배급이 안 돼도 막는 게 최대한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홀란드 선수는 진짜 적은 터치에서 골들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렇죠. 실제 프리미어리그 제가 기록들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12번의 터치당 한 골을 넣어요. 그러니까 12번의 슈팅이 아니고 12번의 터치에 한 골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비야하고의 경기에서도 물론 70분에 조기에 이제 교체 아웃되긴 했지만요. 19번 터치를 가져갔는데 그 중에 2골 넣었거든요. 이 얘기는 10번 터치 한 골씩 넣는다는 소리예요. 결국엔 터치를 못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터치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공이 홀란드에게 오는 순간 실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왜냐면 또 이 선수가 거의 운전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힘도 좋고 높이도 좋고 빠르기까지 하는데 사실 양발 슈팅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한 번만 틈을 보여도 실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로메로 같은 경우는 높이가 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는 속도가 안 되고요. 벤데비나 랑글레도 수비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만약에 혼란이 박스 안에서 볼을 터치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이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이른 시간 선제골을 최대한 안 먹고 버티다가 역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지난 시즌 득점왕인 손흥민 선수 그리고 올 시즌 득점 1위인 홀란 선수가 어떻게 결정력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입장으로 보자면 사실 이제 워커 선수한테 약해 왔잖아요. 근데 요즘 워커 선수가 폼이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이번 시즌에 폼이 훅 떨어졌어요. 솔직히 지난 시즌부터 조금 떨어지는 게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그래서 이제 스톤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온 경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들어가지고 저거 내가 애던 워커가 아닌데 싶을 정도로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뉴캐슬전이었잖아요. 생막시명한테 말 그대로 먼지나도 틀려가지고 그래서 뉴캐슬한테 3실점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 경기는 맨시티가 3골을 넣으면서 솔직히 이겨야 되는 경기였어요. 근데 수비가 그렇게 흔들리면서 그랬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드리게도 최근에 조금 벌써부터 실수를 좀 하더라고요. 로드리가 원래는 그러니까 시즌 후반부 갔을 때 이제 좀 지쳐가지고 실수가 나오는 유형이잖아요. 근데 전반기는 진짜 막 이보다 좋은 선수가 없을 정도로 잘하는데 이번 시즌은 로드리도 볼을 끌다가 뺏기거나 하는 장면들이 좀 은근히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혼란이 가세한 공격력은 사실 지난 시즌보다 훨씬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수비진의 밀도라든지 수비진의 개인 폼은 지난 시즌보다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고 사실 그런 배경 속에 맨시티가 전승할 수 있는 전력인데 전승 못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토트넘이 물론 분명히 이제 열세이긴 하지만 이 경기를 손쉽게 또 맨시티가 가져갈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콘테 감독의 전술 자체가 이런 팀들 상대로 완전히 상극에 가까운 전술이어서 그래서 콘테 감독은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뒷공간을 제발 올려줘라. 그럼 그 유인했다가 한 방 빵이니까. 저는 생각되는 게 결국엔 이제 만약에 맨시티가 전반전에 골을 못 넣는 상황이 된다면 또 알바레스를 투입해서 후반전에 투톱으로 가져가면서 맨시티도 공격 숫자가 늘릴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이 먼저 골을 넣는다면 또 지난 시즌과 같은 토트넘이 이제 반전의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번 경기는 특히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맨시티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 첫 골을 이번 경기에 넣을 가능성도 있다. 홀란 선수도 물론 저는 이 경기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좀 골을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 수비 라인이 홀란을 무실점으로 막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선수가 결정력 그리고 타이밍 잘 살리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시즌 두 번째 경기에서 이겼을 때도 3대2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실점은 2실점을 했어요, 토트넘이. 근데 그 역습 한 방이 통하면서 3대2로 이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제골이 중요하죠. 토트넘은. 항상 그러니까 맨시티한테 지난 시즌 이겼을 때 결국은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상대가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더더욱 공간들이 많이 났던 거니까요. 게다가 이제 맨시티도 그렇게 뭐 골을 넣었다고 해서 내려서서 지키는 유형의 경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토트넘에게도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홀란 선수의 난타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경기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홀란 선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홀란 선수 너무나 대단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홀란 선수 왜 세계 최고의 골잡이가 될 수 있는지 풀스토리, 개인사, 그리고 노르웨이 대표팀의 반전까지 준비했거든요. 2, 3, 4편도 정주행 부탁드립니다.